이 결혼은 안 됩니다. 이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도 없이 갑자기. 민수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김순애는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5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반듯한 어깨와 깊은 눈썹을 가진 이도연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30년간의 상처와 배신감을. 아버지, 제발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간청에도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30년간 억눌러왔던 고통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여자의 아들이어야 하는가? 왜 나는 또다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수진아, 집에 가자. 안 돼요. 민수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아.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과는 어떤 인연도 맺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순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수진아, 가봐라. 순애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수진이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30년 전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그냥 옛날에 아는 사이였다. 아는 사이요? 어떤 사이였는데 저렇게까지? 순애는 일어서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거두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필이면 민수가 사랑하는 여자가 도연의 딸이라니.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3년 22살의 김순애는 시장에서 작은 국수집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이도현이었습니다. 25의 젊은 건축 설계사였습니다. 순애 씨, 오늘도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도연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순애의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었지만 어느새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순애 씨, 시간 있을 때 같이 영화라도 보실래요? 네, 영화요? 네. 요즘 명동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곧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순애야, 나와 결혼해 줄래? 도연 씨,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네, 좋아요. 1994년 봄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연의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연 씨, 어떡하지?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괜찮아, 순애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도연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섰고 순애의 부모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야, 그런 집안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도연 씨를 안 된다. 이미 다른 집안과 혼담을 진행하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의 부모는 딸 모르게 부유한 상인의 아들과 혼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아들이야. 장사를 크게 하는 집안이니까 네가 시집 가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싫어요. 저는 도현 씨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 집안은 빚더미야. 결혼하면 너도 같이 고생한다. 그래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며.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정신 차려라. 순애와 부모 사이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한편 도연도 순애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준혜야,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상관없어.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하지만 순애의 부모는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급기야 순애를 집에 가둬두고 강제로 다른 남자와의 혼담을 진행시켰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는 도연 씨가 아니면 싫어요. 시끄럽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순애는 절망했습니다.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기회를 봐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연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도연 씨, 하지만 도연의 집에 갔을 때 이웃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어제 고향으로 떠났어. 서울 생활 정리하고 고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네? 언제요? 어제 새벽에. 그런데 순애야, 너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순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떠났다는 것을. 아니에요. 저는 결혼 안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절대 다른 사람과 결혼 안 해요. 이 못된 것이. 아버지가 손을 들었지만 순애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때려 죽여도 안 해요. 결국 순애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는 순애는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순애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도연을 잃은 슬픔에 술에 취해 실수로 만난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 그 아이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순애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30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가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국밥집을 열고 있는데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랑 헤어질 수는 없어요. 인수야,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도 수진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래. 수진이는 좋은 아이야. 그럼 왜요? 대체 수진이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젊었을 때 수진이 아버지와 사귀었던 적이 있다. 네? 사귀었다고요? 응,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래서요? 그게 저희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좋지 않게 헤어진 사이야. 아마도 그분은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계실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와 수진이 아버지 사이의 일이잖아요. 저와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민수야, 어른들의 일은 복잡하단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수진이와 직접 얘기해 볼게요. 민수가 나간 후 순애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도연. 그는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혼자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수진아, 어떻게 혼자? 아버지 몰래 왔어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진이 순애 앞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과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아버지는 평생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온화하셨는데 어머님을 보시는 아버지 눈빛이 무서웠어요. 순애는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민수와 정말 결혼하고 싶니? 네, 정말 사랑해요.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지금도 그러실 거고. 어머님도 아버지를 아시는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야. 사랑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애는 놀랐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재혼 안 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수진아, 가끔 아버지가 먼 산을 바라보시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봄이면, 벚꽃이 필 때쯤이면 아버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냥 멍하니 서울 쪽을 바라보시면서요. 뭘 보시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을 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거든요. 엄마 얘기를 할 때는 따뜻하게 웃으시는데 가끔 혼자 계실 때는 마치 죄송한 듯한,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세요. 특히 국수를 드실 때 그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어요. 한 번은 국수를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누군가 끓여주던 국수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순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도연에게 자주 끓여줬던 게 바로 국수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책상 서랍에 순애라는 이름이 적힌 오래된 종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본 건데 그 글씨가 여러 번 적혀 있었어요. 마치 연습하듯이. 혹시 그분이 어머님이신가요?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해결이라니. 오해를 푸시면 돼요.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하시라고요. 수진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30년이나 흘렀는데. 그래서 더 중요해요. 어머님과 아버지, 그리고 저와 민수 오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수진의 말에 순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오해를 풀 수 있을까? 도연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수진아, 아버지께 이렇게 전해드려라. 나는 평생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고. 정말요? 그리고 이 결혼만큼은 우리 때문에 망치면 안 된다고. 수진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며칠 후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아버지가 수진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해요. 무슨 소리니?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신대요. 더 이상 저와 만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수진이는 뭐라고 하니? 당연히 거부하고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희를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순애는 수진에게 했던 30년 전의 이야기를 민수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죠? 30년 만에 다시 만났으면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분은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계셔. 3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사셨을 거야. 그럼 오해를 푸세요. 진실을 말씀하시라고요. 쉽지 않아. 민수야, 그분은 나를 보기도 싫어하셔. 그럼 제가 직접 수진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민수가 도연을 찾아갔을 때 도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말 거라.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만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할 말 없다. 어머니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분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날 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도연을 만나 이야기하기로. 다음 날 오후 순애는 도연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연건설이라고 쓰인 간판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그의 일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김순애라고 합니다. 사장님을 뵙고 싶어요. 잠시 후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건축회사 사무실에서 만난 도연은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연 씨, 이도현 사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차가운 목소리에 순애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안 됩니다. 왜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낯으로 30년 전에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당신이 무슨 낯으로 여기 와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떠난 날부터 매년 벚꽃을 볼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대신감으로 몸서리치게 힘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부모 가정해준 부자와 결혼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믿고 기다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당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세요? 도연이 책상에 기댔습니다. 30년간 쌓인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아들을 낳아 키웠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그럼 1975년 봄에 내가 본 건 당신이 아이를 안고 웃고 있던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고향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 가신지도 모르겠고 나도 혼자 울면서 살았어요. 그럼 왜 다른 남자 아이를? 그건 당신을 잃은 슬픔의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소중하게 키웠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늦었지만 아이들은 아니에요. 제발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해지게 하지 마세요. 저는 도연 씨,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은 이루게 해주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할 게 없습니다. 순애는 절망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와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평생 저한테 한 번도 화낸 적 없으시면서. 수진아, 아버지 말을 듣거라.
싫어요. 민수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집안과는 안 돼. 왜요? 아버지가 민수 씨, 어머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수진아, 저도 다 알아요. 평생 재혼 안 하신 이유도,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시며 그리워하시던 이유도. 도연은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배신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결혼을 약속해놓고 부모가 정해준 부자와 결혼했어. 나는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고통이 여기 있어. 도연이 가슴을 쳤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벚꽃이 필 때면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아들과 네가 결혼한다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정말요? 확실하세요? 확실하다. 내가 직접. 직접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남의 말만 들으셨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미 늦었다. 30년이나 흘렀는데. 그래서 더 소중해요. 이제라도 오해를 풀고 진실을 확인하셔야 해요. 아버지와 저 모두를 위해서요. 수지는 아버지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시죠?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도연이 젊은 시절 쓴 편지들이었는데 발송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수진이 편지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는 너를 축복하고 떠나겠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할 거야. 편지의 날짜는 1994년 11월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들을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보낼 수 없었다.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요? 수지는 다른 편지도 읽어보았습니다. 순애야, 오늘 너를 보려고 서울에 갔다가 왔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멀리서만 보고 왔다. 너는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버지, 이 편지는 언제 쓰신 거예요? 1995년 봄이었나? 그럼 그때 김순애 어머님을 보신 거네요? 응. 멀리서만. 어떤 모습이셨는데요? 혼자 아이를 안고 있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때 보신 아이가 민수 오빠일까요? 그럴지도. 그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신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 30년 동안 오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애가 수진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로? 순애는 거실에서 편지들을 보고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순애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애야, 정말 너는? 네.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도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지탱해왔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30년간 너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원망해야 했던 거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믿지 못한 겁쟁이, 확인하지도 않고 도망친 바보, 그게 바로 나였어? 도연 씨, 미안하다. 순애야,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 일어서서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하지만 많이 늦었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해를 풀 수 있어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30년 만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도연 씨, 순애야, 수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됐죠? 이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도연과 순애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행복해야 한다. 우리가 못 이룬 사랑을 너희가 이룰 거라. 몇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민수와 수진이 결혼을 했습니다. 순애와 도연은 신랑과 신부의 부모로서 각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도연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도 30년 전의 연인이 아닌 자식들의 사돈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애 씨,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그래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덕분에 좋은 아들, 좋은 딸을 얻었잖아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네. 가족이요.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릴 때 순애와 도연은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순애와 도연은 예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순애 씨, 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저도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갔으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어렸죠.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르죠. 더 현명하고 더 강해요. 맞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 씨,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도연 씨,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렇네요. 후회는 없어요. 네. 후회는 없어요. 대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좋은 사돈이 되어야죠. 네. 좋은 사돈으로요. 그날 밤 순애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예전에 순애 씨가 끓여주던 국수가 생각나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순애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도연에게 자주 끓여주던 그 국수를. 그럼 제 가게로 오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순애의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순애는 50년 전처럼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사실 이 50년 동안 다른 곳에서 국수를 먹을 때마다 순애 씨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맛있는 국수를 먹어도 순애 씨가 끓여주던 그 맛은 아니었거든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국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도 국수를 끓일 때마다 도연 씨 생각이 났어요. 혹시 도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국수 한 그릇 주세요 하지 않을까 하고요. 두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50년 전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순애 씨,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이렇게 함께 국수를 먹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나누지 못한 그 일상들을 아이들은 나누겠죠. 국수를 다 먹은 후 도연이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 별빛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겠네요. 순애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바라봤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바라보던 별을
이제는 민수와 수진이가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들의 아이들도 30년 전 우리가 꿈꿨던 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이 되겠군요. 그래요. 우리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만든 새로운 사랑은 저 별들처럼 계속 빛날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오해, 그리고 이제야 찾은 평화가 그 순간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 씨, 고마웠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했기에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또 생긴 거겠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연 씨. 우리 사랑이 헛되지 않았네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좋은 사돈으로서. 네. 안녕히 가세요. 도연이 나간 후 순애는 혼자 국밥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50년을 기다린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만든 새로운 인연은 이루어졌다고. 도연도 자신의 집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미움도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따뜻한 그리움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축복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에게 도연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순애 씨, 아이들이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순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딸을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아요. 좋은 사돈으로서. 30년 만에 진짜 작별을 고한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원망도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축복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바라봤던 그 별들처럼. 그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사랑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뿌린 씨앗은 새로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별빛이 이제는 민수와 수진의 앞길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도 여러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